며느리 은지 씨는 결혼 후 3년 동안 시어머니 복순 씨에게 전화 한 통 하지 않았습니다. 추석에도, 설날에도, 시어머니 생신에도 단독주택의 대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주 옷가지를 보자기에 싸들고 찾아와도 인터폰 너머로 차가운 한마디뿐이었습니다. 바쁘니까 다음에 오세요. 시어머니는 보자기를 문 앞에 내려놓고 돌아섰습니다. 손주의 이름을 부르며 대문 앞에 서 있다가 아무런 대답이 없는 인터폰만 바라보다가 돌아섰습니다. 매번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혼 후 은지 씨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은지 씨가 3년간 철저히 차단했던 시댁과 아이들 사이에 은지 씨도 모르는 연결이 다시 이어진 것입니다. 은지 씨와 태민 씨의 결혼식은 4월이었습니다. 벚꽃 꽃잎이 하객들의 어깨 위로 떨어지던 날, 시어머니 복순 씨는 며느리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우리 은지, 잘 부탁한다. 아들 못난 거 많이 봐주고. 복순 씨의 손바닥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은지 씨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주말, 복순 씨가 남색 보자기에 무언가를 싸들고 찾아왔습니다. 보자기를 풀자 하얀 도자기 찻잔 세트가 나왔습니다. 찻잔 표면에 작은 매화 가지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시집 올 때 우리 시어머니한테 받은 건데 이제 너한테 줄게. 대대로 며느리한테 주는 거야? 복순 씨가 찻잔을 건네며 웃었습니다. 은지 씨는 찻잔의 무게를 손끝에서 느꼈습니다. 도자기 표면이 차가웠습니다. 처음 석 달은 괜찮았습니다. 은지 씨는 격주로 시댁에 들렀고 복순 씨는 며느리가 좋아하는 깻잎김치를 담가 냉장고에 넣어두었습니다. 반찬통에는 은지라고 적힌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복순 씨의 부엌에서는 들기름 냄새와 된장찌개 냄새가 섞여 피어올랐고 은지 씨는 식탁에 앉아 멍하니 그 냄새를 맡곤 했습니다. 태민 씨가 어머니 옆에서 반찬을 나르며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은지 반찬 담그느라 새벽부터 일어났어. 복순 씨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별거 아니야. 그런데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은지 씨가 정성껏 끓인 미역국을 시어머니 앞에 놓았을 때였습니다. 복순 씨가 한 숟갈 뜨고는 고개를 살짝 갸웃했습니다. 은지야, 이거 좀 짜지 않니? 식탁 위의 공기가 순간 멈췄습니다. 은지 씨의 손에 쥐어져 있던 숟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태민 씨가 황급히 미역국을 퍼먹으며 말했습니다. 맛있는데요. 어머니, 딱 좋아요. 그러나 은지 씨의 귓속에는 오직 한마디만 맴돌았습니다. 좀 짜지 않니? 복순 씨는 그 뒤로도 미역국을 남기지 않고 먹었지만 은지 씨는 이미 숟가락을 내려놓은 뒤였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그날 밤, 은지 씨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며 태민 씨에게 말했습니다. 나 시댁 가기 싫어. 태민 씨가 놀라서 돌아보았습니다. 갑자기 왜? 그냥 가기 싫다니까. 은지 씨가 벽 쪽으로 등을 돌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은지 씨의 눈이 빛났습니다. 찻잔 세트는 다음 날 것일 장식장 맨 뒤편으로 밀려났습니다. 보자기는 접혀서 옷장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주말부터 은지 씨는 시댁에 가지 않았습니다. 복순 씨가 전화하면 바빠요라는 한마디로 끊었습니다. 태민 씨만 혼자 시댁을 다녔습니다. 복순 씨는 아들의 얼굴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은지 어디 아프니? 태민 씨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부엌에서 흘러나왔지만 은지 씨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은지 씨와 태민 씨는 결혼 2년 차에 단독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은지 씨의 친정 부모가 보태준 돈으로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이사 날, 은지 씨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며 태민 씨에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비밀번호 알려주지 마. 태민 씨가 멈칫했습니다.
왜? 어머니가 가끔 오실 수도 있잖아. 은지 씨가 현관벽에 기대며 팔짱을 꼈습니다. 내 집이야. 내가 정해. 태민 씨는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해 추석이었습니다. 태민 씨가 시댁에 가자고 했지만 은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안 가. 혼자 다녀와. 태민 씨가 차 키를 쥔 채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하준이라도 데려갈까? 은지 씨가 소파에 앉은 채 텔레비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안 돼. 우리 애 데려가지 마. 태민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거실까지 울렸습니다. 은지 씨는 텔레비전 소리를 높였습니다. 복순 씨는 추석 아침부터 전을 부쳤습니다. 기름 냄새가 좁은 아파트 복도까지 퍼졌습니다. 부추전, 호박전, 깻잎전. 손주가 좋아하는 것들을 골라 부쳤습니다. 식탁에는 4사람분의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태민 씨가 혼자 왔을 때 복순 씨의 시선은 아들 뒤편에 머물렀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은지는 바쁘대요. 하준이는 집에 있어요. 복순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여분의 그릇 2개를 치웠습니다. 젓가락이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 뒤로 복순 씨는 한 달에 한 번씩 단독주택을 찾아왔습니다. 손주 옷가지와 과일을 남색 보자기에 싸서 들고 왔습니다. 대문 인터폰을 눌렀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복순 씨는 대문 옆 담벼락에 기대어 기다렸습니다. 겨울바람이 코끝을 빨갛게 물들였습니다. 1시간을 기다려도 대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복순 씨는 보자기를 대문 앞 계단에 내려놓았습니다. 보자기 위에 편지 한 장을 올려두었습니다. 하준아. 할머니야. 할머니가 하준이 보고 싶어서 왔는데 문이 안 열리네. 다음에 또 올게. 연필로 삐뚤빼뚤 쓴 글씨였습니다. 은지 씨는 CCTV로 시어머니가 떠나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대문을 열었습니다. 보자기를 집어 들었습니다. 편지를 꺼내 읽지 않고 접었습니다. 또 왔네. 보자기째 현관 옆 구석에 밀어 넣었습니다. 태민 씨가 퇴근 후 보자기를 발견하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다녀가셨어? 은지 씨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말했습니다. 응. 그냥 놓고 갔어. 편지도 있네. 하준이한테. 읽히지 마. 쓸데없이 정들면 복잡해져. 태민 씨의 손에서 편지가 구겨졌습니다. 복순 씨의 삐뚤빼뚤한 글씨 위로 태민 씨의 손가락 자국이 남았습니다. 복순 씨가 보내는 보자기가 되돌아오기 시작한 것은 겨울이었습니다. 은지 씨가 택배로 보자기를 다시 보냈습니다. 포장 위에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보내지 마세요. 복순 씨가 택배 상자를 열었을 때 보자기 안에 아이 옷은 비닐에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입히지도 않았습니다. 복순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보자기를 가슴에 안고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태민 씨는 매주 금요일 시댁에 들렀습니다. 어머니가 차려놓은 밥상 앞에 앉았지만 밥맛이 없었습니다. 복순 씨가 아들의 밥그릇에 갈비찜을 올려놓으며 물었습니다. 하준이가 걷는데? 뛰어다닌데? 태민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 컸어요. 서연이는? 밤에 잘 자? 네. 잘 자요. 복순 씨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갈비찜의 간장 냄새가 식탁 위를 떠돌았습니다. 태민 씨는 어머니의 손등에 박힌 주름을 바라보았습니다. 작년보다 깊어져 있었습니다. 그해 설날. 태민 씨가 어머니가 만든 떡국과 만둣국을 가져왔습니다. 냄비째 비닐에 감싸서 차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은지 씨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야? 어머니가 하준이 떡국 끓여주셨어. 은지 씨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치워. 우리 집에 그런 거 들이지 마. 태민 씨가 냄비를 아는 채 멈췄습니다. 하준이가 떡국 좋아하잖아. 내가 끓일 거야. 치워. 은지 씨가 현관문을 닫으며 돌아섰습니다. 태민 씨는 차 트렁크에 냄비를 다시 넣었습니다. 엔진을 켜지 않은 채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쥐었습니다. 손등의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밤, 태민 씨는 베란다에 서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연기가 차가운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은지 씨가 베란다 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담배 냄새 들어와. 닫아. 태민 씨가 담배를 끄며 물었습니다. 은지야, 어머니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거야? 미역국이 짜다고 한 거 하나 때문이야? 은지 씨가 팔짱을 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아니야. 시댁 사람들은 항상 평가해. 내 요리를, 내 살림을, 나를. 어머니가 언제 그랬어? 느낌이 그래? 나는 그 느낌이 싫어. 태민 씨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겨울바람이 베란다 유리창을 흔들었습니다. 어머니 생신 다음 주야. 한 번만 같이 가자. 은지 씨는 대답 없이 베란다 문을 닫았습니다. 유리에 은지 씨의 뒷모습이 비쳤습니다. 태민 씨는 꺼진 담배를 손가락 사이에 낀 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혼 조정이 시작된 것은 가을이었습니다. 법원 복도에는 은행잎 냄새가 바람에 실려 들어왔습니다. 은지 씨와 태민 씨는 나란히 앉아 있었지만 서로를 보지 않았습니다. 태민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은지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생각해봐. 하준이 서연이 아빠 없이 크는 거야? 은지 씨가 무릎 위에 서류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있어도 시댁 때문에 싸우기만 하잖아. 아이들한테 더 안 좋아. 태민 씨의 턱이 굳었습니다. 시댁 때문이라고? 어머니가 3년 동안 뭘 한 게 있어? 문 앞에 선물 놓고 간 것밖에 없잖아. 은지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게 부담이었어. 매번 찾아오는 것도, 편지 쓰는 것도, 전화하는 것도, 전부 다. 태민 씨가 의자 등받이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이 눈을 찔렀습니다. 양육권은 은지 씨에게 갔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길. 은지 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구두 굽이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태민 씨는 법원 로비 벤치에 앉아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형광등 불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복순 씨에게 소식이 전해진 것은 그 주말이었습니다. 태민 씨가 어머니 집 식탁에 앉아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혼했어요. 복순 씨의 손에 들려있던 찻잔이 흔들렸습니다. 찬물이 식탁 위로 흘렀습니다. 하준이는, 서연이는 은지한테 갔어요. 내가 아이들 못 보는 거야? 태민 씨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복순 씨가 찻잔을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도자기가 나무 식탁과 부딪히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복순 씨는 단독주택을 찾아갔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투명 우산 사이로 빗방울이 어깨를 적셨습니다.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은지 씨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누구세요? 나야. 복순이야. 은지야. 아이들만이라도. 어머니. 이혼했잖아요. 이제 남이에요. 인터폰이 끊겼습니다. 복순 씨가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빗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대문 안쪽에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복순 씨가 대문에 손을 대었습니다. 차가운 철문이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하준아. 서연아. 할머니가 왔어.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복순 씨는 우산도 접은 채 대문 앞에 서서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30분이 지나서야 돌아섰습니다. 보자기는 이번에는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가져와도 돌아올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은지 씨는 이혼 후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친정 부모님의 아파트에서 하준이와 서연이를 키웠습니다. 하준이는 중학교 2학년이 되었고 서연이는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빠를 한 달에 한 번 만났지만 할머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은지 씨가 시댁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가을날 하준이의 학교에서 가족 과제가 나왔습니다. 우리 가족의 역사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하준이는 책상 앞에 앉아 연필을 돌렸습니다.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매일 보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빠 쪽 할머니가 떠올랐습니다. 희미한 기억이었습니다. 따뜻한 손, 달콤한 율무차 냄새, 무릎 위에서 들었던 자장가. 아주 어릴 때의 기억이었습니다. 하준이는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쪽 할머니는 어디 살아? 은지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학교 숙제인데. 가족 역사 쓰래. 외할머니 쓰면 되잖아. 아빠 쪽도 있어야 하는데. 은지 씨가 싱크대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쪽은 몰라. 연락 끊긴 지 오래야? 하준이는 그날 밤 아빠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빠, 할머니 어디 사세요? 태민 씨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할머니. 왜? 보고 싶어서요. 어릴 때 할머니가 율무차 끓여주셨던 거 기억나요? 태민 씨가 기침을 했습니다. 그래. 기억하는구나. 할머니 주소 좀 알려주세요. 태민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주소를 불러주었습니다. 하준아. 할머니가 많이 보고 싶어 하셨어. 너랑 서연이를. 하준이가 주소를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주말. 하준이는 이삿짐 속에서 남색 보자기를 발견했습니다. 친정집 창고 구석에 박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은지 씨가 시댁에서 가져온 물건들이었습니다. 보자기를 펼치자 편지 5통이 나왔습니다. 삐뚤빼뚤한 연필 글씨였습니다. 하준아. 할머니야. 오늘 내가 좋아하는 귤을 샀는데 줄 수가 없구나. 서연아. 할머니가 서연이 원피스 사왔는데 입혀볼 수가 없네. 할머니가 미안해. 하준아. 오늘 내 생일이구나. 할머니가 미역국 끓여놓고 혼자 먹었어. 내년에는 같이 먹자. 하준이의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편지에 번진 연필 자국 위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보자기에서 희미한 된장 냄새가 났습니다. 할머니의 부엌 냄새였습니다. 하준이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서연이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오빠. 왜 울어? 하준이가 편지를 서연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서연아. 우리 할머니 보러 갈까? 하준이는 서연이의 손을 잡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엄마에게는 친구 집에 간다고 했습니다. 주소를 검색하니 시내버스를 2번 갈아타야 했습니다. 서연이가 하준이의 팔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오빠. 할머니가 우리 알아볼까? 몰라. 그래도 가보자. 버스 창밖으로 낯선 동네가 펼쳐졌습니다. 고층 아파트 대신 낮은 주택들이 빼곡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빨래가 줄에 걸려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어딘가에서 된장찌개 끓이는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준이가 멈춰 섰습니다. 낡은 다세대 주택 3층이었습니다. 벽에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철제 난간이 삐걱거렸습니다. 302호 앞에 섰습니다. 문 앞에 화분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시든 국화였습니다. 하준이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끌리는 듯한 느린 발소리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복순 씨였습니다. 머리카락이 완전히 하얘져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어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고 손에 행주를 쥐고 있었습니다. 복순 씨가 고개를 들어 두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을 깜빡였습니다. 한 번, 두 번. 입술이 떨렸습니다. 하준이니? 하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하준이예요. 복순 씨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문틀을 잡았습니다. 행주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서연이도 왔어. 서연이가 복순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복순 씨가 두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하준이의 교복 어깨가 할머니의 눈물로 젖었습니다. 원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았지만 깨끗했습니다. 벽에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하준이가 돌잔치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색이 발에 있었습니다. 복순 씨가 부엌에서 율무차를 끓여왔습니다. 오래된 찻잔에 따랐습니다. 할머니가 옛날에 너한테 끓여줬던 거 기억나? 하준이가 찻잔을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기억나요. 달콤한 맛이었어요. 율무차의 고소한 냄새가 좁은 방 안에 퍼졌습니다. 서연이가 율무차를 한 모금 마시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맛있다. 할머니. 복순 씨가 서연이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서연아. 할머니가 내 원피스도 사놨었는데. 이제 안 맞겠구나. 하준이가 가방에서 남색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이거 할머니 거죠? 복순 씨가 보자기를 보았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그 보자기를 어디서? 집에 있었어요. 할머니가 보낸 편지도 다 읽었어요. 복순 씨가 보자기를 받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천의 감촉을 손으로 쓸었습니다. 할머니가 너희한테 주려고 매번 쌌었는데 한 번도 전해지지 못했어. 하준이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부터 매주 올게요. 할머니. 복순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허락하겠니? 하준이가 입술을 꽉 깨물며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안 물어볼 거예요. 제가 알아서 올게요.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하준이와 서연이는 매주 토요일마다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은지 씨 몰래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하준이는 할머니 집에서 저녁을 먹고 왔습니다. 복순 씨가 끓여준 김치찌개에서 나던 냄새가 교복에 배어 있었습니다. 석 달째 되는 날, 은지 씨가 알게 되었습니다. 서연이의 가방에서 복순 씨가 짜준 목도리가 나온 것입니다. 빨간 털실로 짠 서투른 목도리였습니다. 은지 씨가 서연이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누가 준 거야? 서연이가 움찔했습니다. 할머니가. 어느 할머니? 아빠 쪽 할머니요. 은지 씨의 손에서 목도리가 떨어졌습니다. 빨간 털실이 바닥에 풀어졌습니다. 은지 씨가 하준이를 불렀습니다. 너 할머니 집에 다녔어? 하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네. 3개월째 매주 가고 있어요. 은지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한테 왜 말 안 했어? 내가 가지 말라고 했을 텐데. 하준이가 입술을 깨물었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말 안 한 거예요. 은지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엄마가 막을 걸 알았으니까요. 근데 엄마. 할머니가 우리한테 뭘 잘못했어요? 은지 씨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준이가 가방에서 편지 5통을 꺼냈습니다. 이거. 할머니가 우리한테 쓴 편지예요. 엄마가 숨긴 거죠?
은지 씨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하준이가 편지를 하나 펼쳤습니다. 하준아. 오늘 내 생일이구나. 할머니가 미역국 끓여놓고 혼자 먹었어. 내년에는 같이 먹자. 하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매년 제 생일마다 혼자 미역국 끓여놓고 기다렸대요. 할머니가 5년 동안. 은지 씨가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이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할머니 집 되게 좁아. 혼자 사세요. 벽에 오빠 돌잔치 사진 붙여놓고 매일 봤대. 은지 씨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엄마 얘기 한 번도 나쁘게 안 하셨어요. 항상 은지 엄마 잘 지내냐고만 물으셨어요. 은지 씨가 부엌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다음 토요일. 하준이와 서연이는 할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하준이의 가방에는 하얀 찻잔 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사짐 속에서 찾아낸 매화 가지가 그려진 도자기 찻잔이었습니다. 복순 씨가 문을 열자 하준이가 찻잔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할머니 거래요? 엄마한테 주셨던 거? 복순 씨가 찻잔을 받아 들었습니다. 눈물이 주름진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손가락으로 매화 가지 무늬를 더듬었습니다. 이 찻잔이 아직 있었구나. 하준이가 율무차를 끓여 찻잔에 따랐습니다. 복순 씨가 찻잔을 양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도자기의 온기가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찻잔의 매화 무늬를 비추었습니다. 복순 씨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하준이가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는 아직이요. 근데 할머니. 저랑 서연이는 매주 올 거예요. 약속해요. 복순 씨가 두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5년 전 결혼식 날 며느리의 손을 잡았던 것과 같은 손이었습니다. 복순 씨가 웃었습니다. 주름 사이로 눈물이 흘렀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은지 씨는 친정집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빈 보자기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남색 천의 감촉이 손끝에서 느껴졌습니다. 은지 씨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